한국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106개국이 되었습니다.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38개 국가나 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각국에게 과도한 조치를 하지 말아달라고 외교적인 노력을 부단히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교역이 많고 가까웠던 나라나 형제라고 불렀던 국가들까지도 한국인을 막았지만 전혀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하지 않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한국을 전적으로 믿는다면서 오히려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중동의 두 나라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왕세제 및 압델파타 이집트 대통령과 통화하고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달 중에 UAE와 이집트, 터키 순방을 계획했었으나 최근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 중 터키를 제외한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는 한국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두 정상에게 한국은 이 상황을 충분히 예측하면서 통제하고 있다면서 어느 나라보다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가장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정확한 통계와 현황을 매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온 국민이 하나가 돼 이번 사태를 극복하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모하메드 왕세제는 한국의 수준 높고 적극적인 조치와 뛰어난 역량을 깊이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한국과 모든 필요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아랍에미리트와 경제협력과 군사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삼성물산은 2009년 두바이에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주 칼리파를 세워 칭송을 받았고 지난 2월 아랍에미리트 복합발전 프로젝트 1조 1,500원 규모의 수주를 따낼 정도로 신뢰받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아랍에미리트 왕제 요청으로 대한민국 특수부대가 아랍에미리트의 특수부대를 양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조종사들이 위탁 파견되어 F-16 전투기 교육을 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두바이에서 현대 소나타 하이브리드 택시가 대량 수주되는 등 한국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두텁습니다. 압델파타 이집트 대통령도 최근 상황에 대한 한국의 대처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은 나라인데 최근 상황 대응 과정에서 그것이 잘 드러났다면서 한국의 철저한 대응과 선제적인 의료기술을 통해 현 상황은 충분히 극복해낼 것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을 발전 모델로 삼고 싶다면서 한국 기업이 수에즈 경제특구에 진출한다면 특구를 발판으로 삼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LG전자, 삼성전자 같은 우리 기업이 이집트에 투자해 좋은 결실을 맺었듯이 앞으로도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집트 국책사업에 참여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한국과 이집트는 올해 수계 25주년을 맞아 경제, 보건의료,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젠 유럽에도 급격히 퍼지면서 공황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데 유럽에서도 의료 시스템이 가장 잘 되어 있다는 독일이 한국인 입국을 전혀 막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권위지 슈피겔은 한국의 대처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칭찬했습니다. 또한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 온라인은 한국에서 숫자가 많이 나타난 것은 자유로운 언론과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독일은 6일부터 한국에서 실시하는 드라이브 스루를 도입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센조 마브루크 지역에서는 드라이브 스루를 만들어 시민들을 안전하게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이브 스루는 지금 영국에서도 도입했고 미국도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9일 한국인의 입국에 대한 추가 제한 조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초기 대응이 부실했던 미국은 지금 워싱턴이 뚫리면서 29개 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한국의 통계와 노하우를 배우겠다고 하며 동맹으로서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내에서 왜 미국은 한국처럼 하지 못하냐는 비판이 계속되자 지금 가장 잘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한국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한때 1일 증가수가 900명을 넘을 때가 있었지만 차차 줄어들어 9일 현재 하루 증가수가 248명까지 내려왔습니다.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진정세 초기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상황을 만나면서 우리는 국내 안에서도 힘들었지만 전 세계 국가들과의 외교에서도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잘 극복하며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전 세계 위기 극복의 모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아베는 지금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아베는 9월에 중의원을 해산하면서 총선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일본 국민들이 자유롭게 여행을 하면서 즐기는 상황에서 선거운동과 투표를 하는 상황을 그렸습니다. 물론 국민 세금으로 팍팍 지원해주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잔머리를 굴린 결과가 도리어 C19의 급속한 확산으로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와서 중의원 해산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또다시 잔머리를 굴려야 하는 아베입니다. 문제는 C19가 확산되면서 고투 여행 캠페인의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대로 전진하지도 못하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일시 중지를 하면 취소 수수료 사태 문제와 장난치냐는 반발이 개인과 관광업계 등에서 빗발칠 것이 뻔하고 엄청난 혼란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베 정부는 그 혼란을 수습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빼박 딜레마에 걸려버린 아베와 고투 여행 캠페인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은 30일 하루 동안 C19 신규 최종 판정자가 처음으로 1300명대를 넘었습니다. 도쿄 367명, 오사카 190명, 아이치현 160명, 가나가와현 76명, 사이타마현 57명 등 전국적으로 1301명을 기록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생명을 달리한 사람은 지금까지 총 1020명에 달합니다. 갈수록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도쿄도의 367명 중에 전파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는 사람이 204명일 정도로 대책을 세우지도 못할 정도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도쿄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어떻게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할지 모르겠다. 도쿄도로부터 몰려오는 사람들이 다 무섭다. 불안하고 두렵다. 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아베는 한 달 이상 나타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은 총리 관저도 아니고 개인 집에서 푹 쉬다가 오후에 몰래 관저에 나타났다가 사라진다고 해서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잠적 중인 아베입니다. 결국 아베 정부도 C19가 폭발적으로 전파되면서 확산되고 있다. 고투 캠페인의 강해지는 역풍에 고심하고 있다. 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관광산업이 빈사 상태이다. 조금이라도 경제를 움직이게 하고 싶다. 라고 밝혔지만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C19를 확산시키면서 엄청난 인명피해와 지방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의 주장대로 여름방학과 고투 캠페인이 겹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캠페인이 도리어 C19의 폭발적인 확산과 지방 경제의 위축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아베 정부의 C19 대책 분과회의 오미 시게루 회장은 국회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제한 권고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하루라도 빨리 고투 여행을 일단 멈춰야 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한 것입니다. 오미 회장은 오늘 내일의 C19 상황에 대해 신규 최종 판정자 수뿐 아니라 의료 체계와 PCR 검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할지를 말씀드리고 싶다 라고 했습니다. 오미 회장은 야당 의원들의 집요한 질문에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아베 정부는 지금 중지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진행되어 버린 고투 캠페인을 중지한다면 취소 수수료 등 상당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경제에는 악영향이다 라고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오미 회장은 경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이라면 의료 붕괴가 오게 되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빨리 사람의 움직임에 대해 확고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의 경제 살리기 주장에 대해 도리어 캠페인의 강행 역효과로 최대 12조엔 약 136조 6천억 원의 경제 손실이 날 뿐이다 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이이치 생명경제연구소의 나가하마 도시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고투 여행 캠페인의 역효과는 상당하다. C19의 제1파가 왔을 때 일본은 GDP에서 12조엔 정도의 마이너스 경제 손실을 가지고 왔다. 지금처럼 C19가 확산된다면 동일하게 12조엔의 경제 손실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 우려가 현실로 왔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난번에는 아베 정부가 호텔을 빌려서 격리시설로 사용했는데 지금은 캠페인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C19 경증자는 자택 대기를 해야 하고 병원은 입원실 부족으로 의료 붕괴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곧도 여행 캠페인이 시작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행 후에 개인이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숙박증명서, 내역 영수증, 통장 사본이나 현금 카드 사본, 면허증이나 보험증 사본,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신청서, 계좌 확인서 등 6중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아직 이 서류를 어디로 보내야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무국에서는 온라인도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온라인 준비는 또 언제 될지도 알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1인당 1박에 최대 2만엔, 약 22만원을 지급받기 위해 개인이 엄청난 시간과 공을 들여서 신청을 해야 하고 또 언제 나올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행사는 숙박업소는 더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것이 없어서 사무국의 구체적인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무런 준비도 없다 보니 개문 발차 캠페인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본은 지난 급부금 지급에도 온라인 신청을 하다가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아직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또 무슨 온라인이냐 라는 원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일본입니다.